조선시대에 저리지사로 매주컨 성산문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에는 한국 독립을 보장한 카이로 회담을 이끈 매헌 윤봉길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시기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가 실행한 중국 상해 홍구공원 429 의거로 194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카이로 회담에서 대한민국은 독립을 보장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이지요. 1932년 4월 29일에 있었던 홍구공원 거사를 앞두고 홍구공원을 미리 답사하며 지은 윤봉길 의사의 시가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홍구공원을 답청하며 처처한 방초여 명년에 춘색이 이르거든 왕손으로 더불어 같이 오게. 청청한 방초여 명년에 춘색이 이르거든 고려강산에도 다녀가오. 다정한 방초여 금년 4월 29일에 방포일성으로 맹세하세. 윤봉길은 1908년에 충남 예산 덕산에서 태어나 1918년 11살에 덕산 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조선인이 조선말을 못쓰고 일본말을 써야 하는 것과 교장이 일본인인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다음에 3.1운동이 일어나자 학교를 자퇴하고 14살에 매곡 성주록 선생의 오치서숙에 들어가 한학을 공부합니다. 오치서숙의 스승 성주록은 자신의 호 매곡과 윤봉길이 평소에 존경했던 인근 홍성 출신의 저리지사 성산문의 호 매주컨에서 매자와 헌자 두 자를 따서 윤봉길이 호를 지어줍니다. 이때 스승은 이미 제자의 결기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19살에 오치서숙을 졸업한 윤봉길은 20살에 농촌 계몽운동, 야학활동 등을 하며 야학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농민독본을 저술합니다. 23살인 1930년 장부가 뜻을 품고 집을 나서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글을 남기고 중국으로 들어가 김구 선생을 만납니다. 1932년 3월 김구 선생이 주도하는 상해 임시정부의 한인애국단에 가입한 윤봉길은 김구 선생과 모의하여 홍구공원에서 열리는 일본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에 폭탄을 던지기로 합니다. 4월 29일에 열릴 일본 천황의 생일잔치인 천장절 행사장인 홍구공원을 미리 답사하며 지은 윤봉길의 시가 전합니다. 홍구공원을 답청하며 처처한 방초여 명년에 춘색이 이르거든 왕손으로 더불어 같이 오게. 청청한 방초여 명년에 춘색이 이르거든 고려강산에도 다녀가오. 다정한 방초여 금년 4월 29일에 방포일성으로 맹세하세. 자, 이 홍구공원은 중국 남부지방인 상해에 있습니다. 상해에 4월 29일 정도 되면은 아마 봄빛이 무르익을 겁니다. 공원은 파란 풀들이 아주 파랗게 덮여 있을 겁니다. 그곳을 둘러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홍구공원을 답청하며 홍구공원의 푸른 풀밭을 밟으며 정도 하면 되겠네요. 처처한 방초여 싱싱하게 자라는 방초 향기로운 풀들이여 명년에 춘색이 이르거든 내년에 훗날에 춘색 봄빛 즉 독립의 기운이 이르거든 왕손으로 더불어 같이 오게. 왕손으로 임금의 손자 조선의 후손 망한 대한제국의 후손과 더불어 같이 오게. 봄이 되면은 대한민국에도 훗날 봄이 되면 즉 희망의 계절이 되면은 대한민국도 독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네요.
청청한 방초여 푸르고 푸른 향기로운 풀들이여 명년에 춘색이 이르거든 명년에 내년에 훗날 춘색 봄빛이 이르거든 훗날 봄이 되거든. 즉 희망이 오거든. 즉 독립의 기운이 오거든. 고려강산에도 다녀가오. 현재 고려강산,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이 침략 밑에 있는 암흑기입니다. 이 한반도에도 봄빛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네요. 다정한 방초여 정이 많은 향기로운 풀들이여 금년 4월 29일에 며칠 후에 찾아올 4월 29일에 방포일성으로 맹세하세. 노을방자 포포자니까 포를 놓는다. 즉 총을 쏜다는 얘기죠. 한 방의 총성으로서 맹세하세. 내 한 방의 총성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시네요. 해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르는 홍고공원을 돌아보며 싱싱하게 자라는 향기로운 풀들이여 내년에 봄빛이 이르거든 훗날 봄빛이 이르거든 왕순과 더불어 같이 오게 망한 조선과 대한제국의 후손 즉 대한민국에도 봄이 오게 해주게. 파랗게 자라는 향기로운 풀들이여 내년에 봄빛이 이르거든 고려강산에도 다녀가오. 아리답고 향기로운 풀들이여 올해 4월 29일에 한방의 총성으로서 맹세하세. 4월 29일 중국을 침략했던 일본의 핵심 인사들이 모여 상해사변의 전승기념식을 하는 홍구공원에 윤봉길이 던진 폭탄이 터져 상해 거류민단장 가와바타와 일본의 상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이 즉사하고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중장, 우에다 중장, 주중공사 시게미스 등이 부상을 입습니다. 이 사건으로 상해사변은 일시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봉길 이사는 거사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어 오사카로 이송,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순국했습니다. 윤봉길 이사의 홍구공원 의거는 누구를 몇 명 제거했느냐보다는 그 시기의 적절성에 있었습니다. 1905년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 내각 총리 대신 가스라 다로 사이에 가스라 태프트 조약 밀약이 맺어지는데 내용은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밀약에 의해 한반도는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미국의 묵인, 더 나아가서 열강들 사이에 묵인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한반도 강점으로 우리 독립군들은 우리나라를 떠나 중국 땅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1931년 7월에 만주 길림성에서 터진 한국 농민과 중국 농민의 토지개간 싸움을 일본 언론이 과장 보도한 만보산 사건으로 한국인들과 중국인들 간의 적대 감정이 고조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한반도 내에 있던 중국인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중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중국 내에서 독립군들의 활동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마저도 길거리에 나가면 중국인들에게 돌멩이 세례를 받기 일쑤였고 먹을 것이 없어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이사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죽지 않았음을 만방에 떨칠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홍구공원 의결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국은 1931년 9월에 터진 만주사변에 패배했고 1932년 1월 상해사변의 패배로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최대 도시인 상해에서 일본 천황 생일잔치와 상해사변
승전 기념식이 열리게 되었으니 중국인들이 감정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이러한 때에 홍구공원 의거가 일어났는데 처음에 중국인들은 홍구공원 의거를 중국인들이 일으킨 것으로 알고 중국인들이 기계가 아직 살아있다며 환호했다 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그 위대한 사건이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이 일으킨 사건임이 밝혀집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당시 중국의 장제스 주석은 중국의 100만 대군과 4억 중국인이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 한 명이 해냈다라고 격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대적이었던 중국인들이 우리를 동지로 생각하게 되어 상해 임시정부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던 김구 선생의 어머니가 빈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한 바퀴 돌면 중국인들이 한국인임을 알아보고 바구니에 먹을 것을 가득가득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장제스 주석은 당시 상해 프랑스 족에 있던 우리 임시정부가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하여 중국 정부가 있던 중경으로 옮기게 하였고 우리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반드시 홍구공원 의거에 대한 은혜를 갚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일본이 서서히 패망해 가던 1943년에 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 판도를 결정할 회담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담에는 가츠라 데프트 밀약을 추인했던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척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모였는데 루스벨트와 처칠은 일본이 패망해도 가츠라 데프트 밀약에 의거하여 한반도는 일본 영토로 귀속시킬 생각이었는데 장제스는 끝까지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여 결국은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김구와 윤봉길이 4.29 상해 홍구공원 의거에 대한 장제스의 대답이었던 셈이지요. 이상으로 3000년에 걸쳐 맥을 이어 절개와 의리를 지킨 충신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